안녕하세요. 차크인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5개월 만에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차크인의 진행자이자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다른 채널들을 보면 항상 인사를 하는데 제 채널은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진짜 머리에 망치 맞은 것 마냥 내가 여태까지 이제 이걸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안 하고 시작을 했구나, 이거를 느끼게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인트로에 인사를 드리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얼굴이 좀 많이 부었는데 왜 부었냐고요? 어제 라면 먹었어요. 네. 구워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머리를 담당해 주시던 헤어 디자이너 분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혹시 본인의 이상형 같은 게 있나요? 외모적인 거든 아니면 성격이든 뭐 생각은 해본 적 정치 색깔이든. 그거는 좀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좀 있는데. 네. 오늘 파란색 입고 오셨네. 파란색이신데? 한때 나의 남자, 나의 머리를 담당했던 남자. 아이고,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최지호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하남 미사에서 바버샵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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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은 원래는 이제 일반 헤어샵에서 근무했던 헤어 디자이너였다가 지금 네. 이제 남자 머리를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바버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음. 뭐 미용사죠, 흔히 말해서 미용사인데 이제 여성분들 머리는 하지 않고 남성분들 머리만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바버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좀 약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완벽히 다르다라기보다는 좀 더 남자 머리에 대해서 일반 헤어샵보다 연구를 더 많이 하고 라인을 딸 때라든지 그럴 때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오리지널 정통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네네. 쉐이빙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면도라고 하죠. 네네. 네, 그렇게 이용해 가지고 이제 완벽히 진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라인을 잡는데 제가 근무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쉐이빙은 이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은 바버샵인데 미용사 이걸로 자격증으로 매장을 오픈하였기 때문에 쉐이빙은 불가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쉐이빙 못지않은 그 정도로 깔끔한 라인을 그래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다르군요. 네, 달라요. 이용사랑 미용사가 자격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사는 이제 예전에 말해서 이제 이발소, 지금은 이제 이발소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바버샵이라고 이름을 좀 많이 하였는데 네네. 뭐 그런 쪽에서 어쨌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리우는 게 조금 다르군요. 이제 미용실하고 바버샵하고 조금은 그쵸. 이제 다른 장르. 어떻게 보면 좀 노래 장르 다르듯이. 맞습니다. 예, 약간 다른 그런 건데 이제 남성분들도 예전이랑 다르게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외적 관리하시는 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버샵도 점점점 많아지고 바버샵을 찾는 고객님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헤어샵 근무할 때부터 남자 머리를 좀 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남자 머리 좀 좋아하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도전을 하게 됐고 지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버샵에 특별한 장점 같은 게 있나요? 확실히 일반 헤어샵보다는 남자 머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일반 헤어샵이 남자 머리를 못한다 요거는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남자 머리 하나만 파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 스스로의 좀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느끼기에도 라인 같은 게 확실히 좀 깔끔하고 좀 디테일하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바버샵을 찾으시는 고객님들은 바버샵만 쭉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젊은 남성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제 고객님들 중에 제일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70대 분도 계시거든요. 그 고객님은 20년 넘게 한 이발소에서 쭉 다니시다가 여러 군데 미용실이든 다른 바버샵이든 이발소든 가셔도 이제 만족을 못 하셨는데 저한테 하시고는 그래도 만족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쭉 다니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남자 머리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더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그럼 바버샵 월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뭐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인센티브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없으면은 급여가 이제 인턴 선생님들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 매출이 많을 경우에는 웬만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벌어갈 때도 있고 해요. 이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400에서 500 정도를 가져가고요.
이제 많게 가져갔을 때는 한 700에서 800까지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 고객님들이 얼마나 오시느냐, 얼마나 우리가 매출을 많이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는데 평균 한 그래도 400에서 500 정도는 그래도 제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일반적인 미용실보다 바버샵이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이것도 근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요즘에 이제 동네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커트의 단가 평균 정도가 있고요. 저가 일하는 이제 하남 미사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 커트 단가가 남성분들이 일반 헤어샵이나 바버샵이랑 다 통틀어 가지고 한 2만 원대 중반에서 3만 원 조금 안 되게 그 정도로 이제 한 평균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커트 단가가 이제 일반 바버 선생님이 25,000원이고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커트 단가가 3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헤어샵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오리지널 정통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 커트에다가 쉐이빙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면도라고 하죠. 수염 라인 다듬고 예. 그런 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단가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어쨌든 저희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평균 동네 단가에 맞춥니다. 예. 대부분은 예, 얼추 비슷하게 들어가요. 면도 같은 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일반 헤어샵이나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커트만 딱 했을 때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오리지널 정통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쉐이빙까지 같이 해가지고 30분이 좀 넘는 4, 50분 정도의 시간을 소모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한 또 단가를 또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바버샵을 하면서 네. 좀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있나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성 고객님들인데 네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아 근데 정말요? 남성 헤어처럼 완전히 이게 여성분들의 쇼컷이 아니라 남성 헤어처럼 이제 짧게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여자 군인 분들이 또 많이 오세요. 아주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딱 저희도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분이 남성 고객인지 여성 분인지 어느 정도 딱 보이는데 네네.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을 이제 메모를 할 때 이제 여성 고객님들이다 남성 고객님들이다 차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는데, 왜냐면은 저희 매장도 이제 바버샵이지만 여성 고객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우리 매장에 그래도 한 여성 고객님들이 짧은 머리를 하시는 여성 고객님 비율이 한 요 정도다라고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때 그런 거 이제 전산을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이 고객님들이 이제 정보를 올 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대놓고 여쭤보기도 조금 그렇고 그쵸. 예, 제가 그 전에 헤어샵 근무할 때는 따로 이제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썼는데, 근데 이제 바버샵을 다니다 보니까 약간 그것도 이제 한 번씩 재미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네. 그 헤어 디자이너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거에 시간을 쓰는 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공부가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이거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뭐 정말 내가 이걸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이제 흔히 고등학생 때 막 이렇게 수학 뭐 미적분 배우고 많이 심화과정 배우고 이런 게 내가 살아가는데 쓸모가 있을까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을 했어요. 조금 기술 같은 거를 좀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헤어 디자이너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제 학원에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도 실용적이고 기술을 배우면서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남한테도 이걸 해주면 얼마나 즐거울까 그 생각으로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처음 시작이 이제 18살 때부터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쵸. 미용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18살 때 싹 따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안 그래도 지금 딱 여기 마침 제가 나온 고등학교 지나가려고 하는데, 네. 학교를 이제 열심히 나갔어요. 2학년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나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2학년 때까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들을 다 따고, 3학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고3들은 대부분 이제 수능 준비를 하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네네. 수능 준비하고 애들 공부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쪽 길을 정말로 마음 먹고 선택했는데, 내가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학교를 거의 안 나갔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뭐야 날탱이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저는 일을 이제 한다고 담임 선생님이랑 학년부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랑 다 얘기를 끝나고 부모님께도 얘기를 드리고, 제가 유급이 안 될 정도로만 학교를 나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진로를 굉장히 빨리 선택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아마
뭐 대부분의 저희 또래 이제 부모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게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제 옛날의 이미지가 좀 있다 보니까. 아, 그쵸. 요즘에는 이미지가 이제 전혀 그런 이미지가 없는데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용한다고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아, 얘 공부 안 해서 이거 한다. 맞아요. 약간, 딱 그거예요. 약간 이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되게 싫어하시고 하셨거든요. 제 아버지가 또 사업을 크게 하시는 거 아닌데 어쨌든 사업하고 계시는데 막 대충 어느 정도 적당한 대학 나와서 이거나 그냥 받지 뭐하러 그냥 그러냐. 아, 금수저였구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랬으면 일 안 했죠. 그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 적당한 대학 나와서 아버지 일이나 받지 하면서 집안에서 아버지가 진짜 족보 파버린다고 하시면서 아, 난리를 정말요? 치셨어요. 예. 네가 알아서 하고 집 근처에선 쪽팔리니까 일하지 마라. 진짜로 그러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신촌까지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죠. 분당이 집인데 지금은 아버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시죠. 아, 정말요? 네, 좋아하시면서도 걱정이 좀 있으신 게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할 때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도 딱히 제가 몸이 안 좋지 않는 이상은 어디 가서 진짜 굶어 죽진 않는 일이니 막말로 진짜 어디 시골 가가지고 가위랑 바리깡 하나만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커트 한 진짜 5,000원만 받고 해드려도 굶어 죽진 않거든요. 아, 네.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거구나.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다른 일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성격이요.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진짜 그게 무슨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 재작년이었죠. 네네. 재작년에 미용을 그만두고 전에 다니던 매장을 9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차를 되게 좋아했어요. 차 쪽을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더 늙기 전에 그것도 어쨌든 차량 쪽도 대부분 딜러 같은 분들이 아닌 이상은 정비나 외장 관리 그쪽은 다 어쨌든 몸을 쓰는 일이잖아요. 제가 20대 때 그래도 몸뚱이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 배워보자 너무나도 이 일이 하고 싶었으니까 차를 너무나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뛰어들게 됐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죠? 요즘에 이제 차량 신차들 뽑을 때 많이 하는 PPF라든지 PPF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네네. 랩핑이라고 하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랩핑이나 PPF 좀 다른 작업이긴 한데 어쨌든 그쪽 이런 외장을 좀 관리하고 꾸미는 그런 쪽을 이제 일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 사실 해보고 싶었던 거는 정비 쪽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수족냉증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약간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짬이라도 있으면은 뭐 춥다고 추우면 얘기라도 하는데 짬도 없고 이제 배우는 애가 춥다고 찡찡대고 손발 시렵다고 하면은 저도 그걸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그냥 스스로 제어를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손기술을 썼었는데 뭐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뭐가 좀 재밌을까 하다가 이제 찾다 보니까 그쪽 일이 있어가지고 요거 재밌겠다. 또 그래도 내가 손기술 했던 사람이니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는 단 0.1이라도 더 잘하지 않을까 시작을 했는데 그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어땠나요?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요. 실제로 이제 랩핑이라는 일을 할 때 어땠나요? 일 자체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정말 지금이라도 솔직히 다시 하고 싶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기술직이고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다시 처음부터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대비해서 모아뒀던 돈이라든지 네. 그런 평소에 이제 평균적으로 받던 급여 같은 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이게 현실이 좀 다르더라고요. 계속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계속 이제 점점점 모아뒀던 돈도 까고 고정 지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적자고 그러고 일도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막 새벽 2, 3시까지 근무하고 아침 8시에 다시 막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좀 한 1년 정도 버티다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실제 급여는 어땠나요? 그 랩핑 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어땠나요? 저 미용 처음 시작할 때 급여랑 비슷했어요. 뭐 이거는 업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처음 시작한 업체가 좀 작은 업체다 보니까 급여를 딱 100만 원 받고 이제 한 달 동안 정말요? 네. 처음 시작하는데? 네. 100만 원 받고 딱 근데 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 딱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차 닦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필름을 잡아주고 당기는 그 일도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잡아주고 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차량 굴곡에 맞춰서 이렇게 당겨야 되고 펼치면서 당긴다든지 그것도 기술이 나름 있어야 돼요. 당기고 잡아주는 것도.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게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무슨 뭐 최저시급도 안 주고 뭐 근데 제가 사장 입장으로 또 되돌아가가지고 생각했으면은 너가 할 줄 있는 게 뭔데? 할 수 있는 게 뭔데? 너 지금 차 따는 거 말고 할 수 없잖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몇 년 안 됐잖아요.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월급이 100만 원이라는 건 최저시급도 안 된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갔던 곳이 거기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다가 이제 좀 큰 데로 옮기게 됐어요. 비슷한 업체인데 같은 일을 하는 나름 이제 그 업계에서 대기업이라는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그래도 최저시급은 챙겨주셨어요. 최저시급은 챙겨주셨는데 아 문제는 근무 시간이 이게 너무 빡세더라고요. 일 노동량도 시간당 저걸로 생각하면은 최저시급을 뭐 야근수당이나 뭐 그런 건 하나도 못 받을 거 새벽 2, 3시까지 막 거기는 좀 대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팀원들이 많았어요. 저희 같이 근무하던 팀원들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네네. 다들 맨날 막 2, 3시까지 막 한 달 내내 근무하고 그리고 아침 8시 뭐 9시까지 다시 출근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퇴사를 결심하고 아 이거는 아니다 싶다라고 딱 결정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거기 매장에서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몇 개월 근무하고 그 매장에서는 저한테 막 이렇게 기술도 많이 알려주고 막 시켜주는 것도 많아가지고 네네. 차량 대수 들어오는 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네. 자 이제 기술이 좀 나름 생겼어요. 네네. 기본 밑바닥은 생겨가지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이제 막 한 달 명절 전에 설 전이었어요. 차량들이 이제 출고를 돼야 되니까 다들 열심히 명절 전에 다 출고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명절 보너스를 나름 이제 조금 다들 기대는 했어요. 그래도 이 바닥에 대기업이고 어떤 기업이었죠? 아 그거는 말하면 안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근데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네. 나름 이 바닥에 대기업이고 근데 명절 보너스를 정말 진짜 단돈 10만 원이라도 기대는 했는데 그 10만 원도 안 들어온 거 보고서는 진짜 10원 한 장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정관장 그 선물 박스 하나 딱 받은 거 보고는 아니다 이건 이건 아니다 하고 다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를 퇴사하고 이제 다시 미용으로 또 돌아가려고 마음은 있었는데 네네. 막상 딱 돌아가려니까 미용했을 때 좋았던 일들이 대부분인데 힘든 일들도 생각이 나는 거야. 하루 종일 막 서 있고 몸 힘들고 밥도 제때 못 먹고 그래도 그거 일할 때는 밥은 제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나니까 다시 또 돌아가기 좀 뭐하기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배워라 사무실에. 근데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안 맞더라고요. 아, 이제 와서 그 아버지 회사에서 한 거의 6개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저한테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저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두드리는 일은 저는 못 하겠어요. 이건 사람 성향의 차이인데 최소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아버지 회사였잖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낙하산이죠. 네, 저 할 줄 아는 것도 뭐 없고 그냥 아버지 회사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건데 네네. 뭐 배운 거 그런 건 둘째 치고 그냥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무실에 그 앉아있다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한다는 그 일이 저랑은 맞지 않았었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그쵸. 근데 요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사람의 성향의 차이니까 저랑은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기겠네. 아, 배불러가지고 그런가. 미용을 다시 하면서 네. 그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예전부터 미용하면서 저희 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일의 만족도 뭐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직업이라도 머리는 다 잘라요. 그러니까 이거 미용도 여러 분류가 있는데 메이크업 하는 분류도 있고 뭐 피부 미용 관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선택적인 건데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세상 그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직업에 귀천 없이 위아래 없이 대통령도 머리는 자르고요. 다양한 직업군을 만날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또 혹은 내 주변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분들의 일상을 또 가까이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민호 씨가 이렇게 하시는 이 인터뷰랑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그쵸. 좀 다양한 일을 이제 직업군들을 인터뷰하시잖아요. 간접적으로. 예, 예. 또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사회를 나와서 살다 보면은 친한 친구들도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동네 같이 사는 거 아닌 이상. 그쵸. 예, 근데 남성 고객님들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머리는 자르세요. 그럼 매달 와가지고 이제 이번 달엔 뭐 하셨어요? 뭐 하고 지내세요?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막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교감이 또 생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손님들하고 되게 친밀도를 많이 유지하려고 해요. 매장 안에서 뵈면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응대해드리고, 예, 나름 이제 뭐 하나라도 말 한마디 더 건네드리고, 물론 또 이제 그런 거 불편하시는 고객님들 눈치껏 싹 이제 적당히 필요한 말만 딱 하고 빠지죠. 이제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남자 고객들도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이제 아, 말 여성 옆에서 고객님들도 많아요. 예. 그러면 요즘에 네. 바버샵에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 뭔가요? 기장별로 좀 있는데, 네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고객님들의 특성상 되게 눈에 띄는 스타일은 많이 선호하지는 않으세요. 진짜 약간 흔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홍대 스타일, 좀 눈에 띄는 그런 스타일, 탈색머리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선호하지는 않으셔가지고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으면은 유행하는 스타일로 대부분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네. 말 그대로 정말 유행 따라간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기장이 좀 긴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약간 뒷머리 덮고 앞머리 이렇게 넘기는 그런 리프 스타일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박서준 머리로 많이 알려진 그런 가일 스타일, 예, 그거 좀 많이 하시고요. 짧은 머리 고객님들은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게 이제 아이비리그, 그거랑 이제 거기에서 조금 변형된 드랍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나는 깐 게 싫어, 내린 게 좋아 라고 하시면 크롭 스타일도 좀 많이 선호하시고, 조금 그래도 거기서 좀 임팩트 있게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옆에 이제 바버 스타일로 이제 페이드라고 해가지고 옆에 이게 막 유럽 애들 막 샥 그라데이션 들어가고 바버샵 가면 많이 보이는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예, 옆에 라인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산무컷인가요, 그게? 그러면? 이쪽이 산무컷인가요? 아유, 혹시 본인의 이상형 같은 게 있나요? 외모적인 거든 아니면 뭐 성격이든 뭐 생각은 해본 적 정치 색깔이든. 그거는 좀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좀 있는데, 오늘 파란색 입고 오셨네. 파란색이신데? 그리고 이제는 네. 차크인 공식 질문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언제로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25?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이너 딱 됐을 때라서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으로 돈도 들어올 때고, 지금보다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이도 젊으니까 조금 더 몸뚱이도 멀쩡했고, 예, 25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좀 더 팔팔할 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있다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나요? 돈이죠. 돈이죠. 이거는 뭐 솔직히 돈만 있으면 뭐 사람들이 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항상 모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뭐든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적은 것보단 많은 게 낫고.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이 돈이 많아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네. 그 돈이 충분한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만약에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다면은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돈이 충분한가. 통장 잔고를 한번 다시 확인해봐라. 그럼요. 그쵸.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예,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호님이 네. 추천해주고 싶은 인물 혹은 크리에이터 혹은 아티스트들이 있나요? 저는 제가 엄청 재밌는 사람이 아닌 걸 알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유튜브를 좀 보곤 할 때 딱 도움되는 거 아니면은 재밌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좀 보는 편인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많이 보는 유튜버 저기가 이제 김성태라고 이제 아프리카 BJ 하시는 분 계세요. 배틀그라운드 많이 하시고 하시는. 저는 그분을 되게 즐겨 봐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소소한 행복 웃음거리를 주시는 분이어가지고
또 많이 보고, 어쨌든 제가 이제 민호 씨도 꽤 오래 뵀잖아요. 네네. 네, 오래 뵙고 이제 하니까 유튜브를 하시는 거를 딱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구독 누르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제 직업적인 성향이랑 비슷한 세상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재미 관점에서 저는 또 봐가지고 다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네, 요거는 뭐 지인이라서 챙겨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아 이런 사람도 있네 라고 아 아프리카 TV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런 이유구나. 친구분,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인데 네네. 그 친구한테 다 물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또 여기서 듣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이제 같은 미용사 얼마 전에 또 올라오셨더라고요. 네. 미용사분들 아 맞아 저 부분은 내가 공감해 라고 이제 같은 직업적인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또 챙겨보는 편이죠. 감사하네요 정말. 그리고 네. 이제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이제 네. 최지호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저는 진짜 꼰대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네네.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좀 일단은 도전해보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항상 뭔가를 할 때 하지 않고 후회하는 거랑 하고 나서 그래도 후회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도 않고서 후회하는 거는 나중에 미련이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경험해보고서 후회하는 거는 미련까지는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좀 좋아하는 게 있다. 네. 그게 일이 됐든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좋아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정말 큰 돈 들어가거나 정말 큰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조금이라도 그냥 의미 있게 보내고 싶으면은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도전해봐라.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도전해봐라. 정말 큰 리스크가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은 알겠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